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멋진 이 패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 같이 기법 공부하시면서 또 차트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법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장중에 이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는 종목들, 기법의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문자에 기법 종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바닥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일 밑바닥에 있어서 바닥 패턴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닥 패턴이라는 것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바닥이라는 소리는. 그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캔들의 모양을 좀 몇 가지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요런 패턴이 있어요. 양봉이 하나 나와요. 딱 기준이 되는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날 조정봉이 요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요 양봉이 나온 날은 거래량은 빵 하고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고 다음날 또 하나의 캔들이 출현했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야 돼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 요 모양을 딱 외워둬요. 자, 요거에 대한 응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있어야 돼요. 양봉의 그림을 정확하게 봐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양봉 하나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윗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양봉의 패턴은 윗꼬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는 짧거나 뭐 없어도 돼요. 뭐 길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긴 거보다는 없거나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고, 다음날 조정봉은 단봉이 좋다. 단봉. 근데 단봉인데 양봉이어도 상관없고 음봉이어도 상관없어요. 단봉은요, 몸통이 작은 거예요. 몸통이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짧은 걸 단봉이라 그러는데 단봉은 음봉이건 양봉이건 상관없어요. 예, 음봉이건 양봉이건 상관없다. 그 대신 뭐가 중요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는 반드시 줄어야 된다. 줄어야 좋다. 요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기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단봉이 나오는데 단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날도 있어. 요렇게. 요게 이제 양봉 나오고 다음 날 단 이렇게 돼요. 물론 요것도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봉일 경우에는 음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양봉이건 음봉이건 별 상관이 없어요. 조정봉에서는요. 요러한 패턴들. 또는 거꾸로 먼저 도지가 나오고요. 단봉에 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요 캔들을 일단 머릿속에 놓고요. 간단하니까요. 2개 아니면 3개 조합이에요. 자, 요거를 놓고 어떤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바닥 패턴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로보로보요. 로보로보. 1번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급등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즉 급등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배열인데 이게 뭐예요? 우의정. 우의정이어야 된다는 소리. 우의정이어야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요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우의정이었다가 주가가 이제 쭉 떨어져요. 이후 주가는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지. 쭉 떨어져서 어떤 기준선이나 또 일정한 이평선이나, 그러니까 기준선, 이평선, 엠벨럽이라든지 뭐 중심선이라든지 이러한 선들, 뭐 중심선, 엠벨, 뭐 이런 등등 이러한 선들을 지지선으로 삼고 지지 라인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은 횡보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을 합니다. 로보로보를 이제 오늘 딱 얘기가 나왔는데 보세요. 로보로보는 지난번에는 로버트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그죠?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쭉 쌍봉 나왔지. 쌍봉. 그래서 제가 이게 쌍봉 나오면 이제 별로예요. 근데 내려와서 쌍바닥이 나와야지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봐요. 정확하게
중심선 요 핑크색 선이 중심선이고 밑에 빨간색 선이 1차 엠벨이죠. 중심선하고 1차 엠벨까지 정확하게 딱 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져요.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무슨 패턴인데? 봐봐요. 내려와서 쌍바닥에 바닥이 하나, 둘, 세 개 찍었네요. 요 바닥 세 개 찍는 동안에 요 바닥은 무엇을 지지해요? 바로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었죠. 자, 요렇게 중심선. 뭐 엠벨이건 중심선이건 뭐 또는 뭐 21선이건 61선이건 어떤 특정 이평선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걸 지지하든지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선 지지되는 걸 확인하면 돼요. 자, 요렇게 그죠? 1, 2, 3에 3 바닥을 찍고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날 딱 칩니다. 요날이 다 치면 이날 뭐예요? 이게 기준봉이 되는 이유가 바로 21선. 그동안에는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을 맞기만 하면 계속 떨어졌어요. 그 덕분에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3 바닥이 나왔지. 그러면 3 바닥을 만들고 나서 어디를 통과했냐? 이 21선 노란색 선을 요날 빵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죠. 거래량이 나와야지 좋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거래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딱 나옵니다. 짝 양봉이 나오고 났어요. 다음날 요렇게 보니까 조정봉이네. 거래량이 이날은 이만큼 터졌는데 다음날 여기까지 터졌죠. 거래량이 줄었죠. 자, 거래량은 반 정도로 줄고 다음날 양봉인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정확하게 보자면 시가가 마이너스 0.4%에 출발했습니다. 이런 거 좋다고.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5일선, 21선 안 깨져. 21선 돌파한 다음에 돌파한 이평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별로 안 좋지. 안 깨야지 이평선에 대한 지지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21선 딱 하고 5일선까지 지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바닥 캔들이로구나.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 전고점이나 특정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정봉이 나옵니다. 조정봉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날 조정봉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의 짤인데 매수는 뭐예요? 네, 바로 이렇게 바닥 캔들 조합이 출현하면은 종가 매수예요. 종가 매수. 그러니까 항상 앞에 급등한 흔적이 있고 그 급등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잔여 세력들 위에서 다 못 팔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중심선에서 계속 횡보할 때 여기서 모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아갔던 애들이 이제 빵 쳤을 때가 매도의 시점이라고요. 종가 매수는 이런 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침에 뿅 하고 오르죠.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지고 오늘 20% 때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종가 매수 시에 이제 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종가에 바빠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날 이길 시가에 매수 가능합니다. 시가에 너무 높이만 뜨지 않으면은 막 10% 넘게 떴어. 그러면은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지. 위에서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돌려서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길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하면 뭐 1, 2% 정도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이길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트9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봐요. 비트9. 자, 이렇게 비트9이 시세가 한번 빵 거래대금이 막 2천억씩 터지면서 올랐죠.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올랐다가 이제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는 애가 있어. 근데 막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는 양봉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중요한 점은 뭐예요? 바로 21선 돌파예요. 21선 돌파. 21선을 딱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은 바로 또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조정봉이 하나 나오면은 완성이 되겠죠? 예, 그랬더니 조정봉이 나오나 하고서 이제 기다렸어요. 다음날. 그랬더니 딱 나와. 조정봉이죠? 조정봉이 나왔을 때의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거래량이 반드시 줄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매수는 어디라고요? 종가에 매수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와, 빵! 이렇게 떠요. 한 15% 정도 떠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또 상한가까지 나오게 되는 이러한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거요.
정말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바닥 패턴은 꼭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바닥 패턴이 요즘 같은 장에 참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요즘 새로운 신규 테마가 생겨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 관련 주건 뭐 바이오 관련 주건 이제 다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가지고 질질질질질 거리고 있던 애가 이제 돌려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 비트9이란 종목인데 얘는 지금 이 조합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비트9은 이 자리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때는 21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은 21선 맞고 떨어져서 21선을 돌파 못 했잖아요. 이게 못 하고 있으면은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공략이 되려 그러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가갭. 시가가 18,000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꼬리를 달더라도 21선 지지받고선 가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가 높이 떠야 된다. 최소 여기서는 이제 요 윗꼬리 부분을 넘는 시가가 출현하면은 시가부터 분할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봐요.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요. 위메이드 뭐 워낙 급등하고 유명한 종목이죠. 근데 봐봐요. 쫙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계속 이제 2단으로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자, 여기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돌파하고 중심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실 21선을 이 장대 양봉에서 돌파를 못했지만 다음날 조정봉에서 돌파를 합니다. 그죠? 도지가 딱 나오죠? 이쁘게. 그러니까 요런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조합. 요런 조합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 뿅 친다. 그리고 21선을 이 양봉에서 21선을 돌파하면은 뭐 더 좋을 수 있는데 양봉에서 21선은 이날은 조금 모자라요. 조금. 근데 다음날 넘어졌어. 조정봉에서. 그것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음날 21선하고 전일 캔들, 이 도지형 캔들, 자 여기에 몸통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딱 하고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라든지 뭐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유심히 봐야 돼요. 아, 이게 바닥 캔들 패턴인지 그냥 혼자서 그냥 개별 재료를 오른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봐야지 또 한번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이 패턴 매매, 아주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패턴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암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항상 급등한 이후에 21선 올라탈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